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하게,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 합니다. 거창한 성공 이야기도 아니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좀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내뱉고 나서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밤잠을 설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혀는 우리 몸 안에 평생 품고 다니면서도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근육이라고요.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를 베기 전에 사실은 내 삶의 품격부터 베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어른은 어떻게 말할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말을 줄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궁금함을 삼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묻는 것이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관계를 오래 이어온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궁금해도 참을 줄 압니다. 친구의 건강이 걱정돼도 자식 사업이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어도 그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고 그저 곁에 있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과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적인 질문을 집요하게 받은 사람의 76% 이상이 그 관계를 끊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에 관한 질문은 관계를 가장 빠르게 식히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관심은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곁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말하고 싶을 때까지 그 공간을 비워두는 것. 그것이 가장 뜨거운 배려입니다. 두 번째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을 굳이 드러내려는 욕구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오랫동안 자식 자랑을 낙으로 삼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작아지고 모임에 늦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아들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위로라고 던진 말이었겠지만 상대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결국 자리를 피했습니다. 반면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며 조용히 곁에 있어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는 눈이 없는 것처럼, 남의 실수를 들었을 때는 귀가 없는 것처럼 처신하라고요. 이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상대의 인격을 온전히 보존해 주려는 성숙한 마음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알고도 덮어줄 때 그 사람은 평생 갚지 못할 마음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고수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험담의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씹어 돌리는 자리, 살다 보면 한 번씩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 때 굳이 끼어들어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저 못 들은 척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한 모임에서 거칠기로 소문난 분이 작정하고 험담을 시작했을 때 가만히 차를 마시던 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단풍을 보니 벌써 고구마철이 지났네요. 올해 농사는 풍년이겠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험담을 늘어놓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초라해졌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반응하는 순간 나도 그 수준으로 끌려내려갑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화제를 돌리면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됩니다. 그 서늘한 여유가 여러분을 만만한 사람이 아닌 속을 알 수 없는 무게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지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삶이 고단해집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운 높은 벽이 자칫하면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사람을 머물게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크게 아낌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텃밭에서 키운 고추 몇 개를 건넬 때 그냥 잘 먹을게요 하고 넘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귀한 걸 선생님 정성 때문에 오늘 우리 식탁이 잔치상이 됐네요 라고 상대의 수고를 한껏 띄워주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후자에게 더 챙겨주고 싶어 안달납니다. 그 사람을 도울 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서운함은 흐르는 물 위에서 흘려보내십시오. 감사를 크게 표현할 때 세상은 천천히 당신을 향해 기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삼키고 밝은 얼굴로 서는 것입니다. 복지관에 자주 오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부를 물으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기계도 낡은 법인데 사람이라고 배길 수 있겠나? 그래도 오늘 내 발로 걸어 나와 자네를 보니 참으로 복된 날일세.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그분을 불쌍한 노인이 아닌 닮고 싶은 어른으로 우러러봤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잠시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도 그 불행과 함께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뿜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됩니다. 아파도 웃을 줄 아는 그 담담한 여유가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조용히 듣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인기 많은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야 짧게 한마디 건넵니다. 정말 고생 많았네. 그 마음 내가 다 알 것 같아.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말을 자르는 순간 상대의 마음 문은 닫혀버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방에 들어서게 됩니다. 니체는 인간 정신의 세 단계를 낙타, 사자, 어린아이로 나누었습니다. 평생 가족과 직장을 위해 묵묵히 짐을 진 당신은 훌륭한 낙타였습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았다면 사자로서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자유 앞에서 오히려 길을 잃습니다. 리모컨을 잡고 하루를 보내는 것.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의 수동적 영상 시청은 치매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을 빠르게 저하시킵니다. 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진짜 자유는 사자를 넘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의 즐거움을 위해 창조하고 노는 단계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홈카페를 차리는 것, 먼지 쌓인 노트를 펼쳐 첫 문장을 적는 것, 운동화 끈을 묶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길가에 핀 들꽃을 바라보는 것, 작은 화분 하나를 사다 물을 주며 새 잎이 돋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 작은 행위들이 모여 어제보다 나은 무언가를 내 손으로 만들었다는 성취감이 됩니다. 그것이 무료를 이기는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철학책 한 줄, 악기교실에서 더듬더듬 짚어가는 음계 하나. 그 서툰 떨림이 잠자던 뇌세포를 깨웁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노화라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더 깊은 자기 자신이라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궁금해도 참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험담 자리에서 조용히 화제를 돌리십시오. 작은 친절에 크게 감사하고 아파도 밝은 얼굴로 서고 말보다 귀를 먼저 여십시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 말고 그 안에서 창조하고 배우고 즐기십시오. 이것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가장 풍요롭고 빛나게 만드는 가장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단계 서봉이었습니다.